대박클럽 진행의 최은정입니다. 코스피 지수가 종가 기준으로 7거래일 만에 1,600선을 회복했습니다. 외국인들이 선물과 현물 시장에서 동시에 순매수하면서 지수를 상승으로 이끌었는데요. 하지만 거래 대금이 연중 최저 수준인 2조 원대에 머물면서 오늘 그다지 반등이 큰 의미를 부여하고 있다라고 말하기에는 조금은 어려움이 있어 보입니다. 자, 설 연휴 잘 보내고 오셨습니까? 오늘도 대박클럽과 함께 하시면서 하루 잘 마무리해 보시기 바랍니다. 먼저 여러분들의 참여 방법부터 소개합니다. 여러분의 친절한 투자 파트너 대박클럽. 참여 방법을 알려드립니다. 문자 메시지를 통한 참여 방법입니다. 지금 015-8500-1110번으로 문자를 보내주세요. 문자 메시지 발송료 부담 없이 무료로 참여하실 수 있습니다. 전화를 통한 참여 방법입니다. 1599-7770번으로 전화를 해주세요. 전화로 고수와 더 가까워질 수 있습니다. 보유 종목에 대한 명쾌한 진단의 기회가 여러분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www.sentv.co.kr 서울경제TV 홈페이지의 게시판을 통해서도 언제나 궁금한 점을 문의하실 수 있습니다. 대박클럽, 시청자 여러분의 많은 참여 바랍니다. 네, 보다 빠르게 종목 상담 신청 받고 싶으신 분들은요. 서울경제TV 홈페이지 들어오셔서 대박클럽 클릭하시고 고수는 해결사 란이 있는데요. 여기다가 종목을 올려주시면 저희 전문가가 빠른 시간 안에 해결을 해드린다고 하니까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또 다른 이벤트가 하나 더 마련 있죠. 재미있는 사연과 닉네임을 무료 문자 메시지를 통해서 보내주시면요. 저희가 매일매일 두 분을 선정해서 색채의 연금술사, 로전, 미술관 티켓 2장씩을 보내드리고 있습니다. 지난주 금요일 당첨자를 먼저 소개를 해드리겠습니다. 핸드폰 뒷번호 9859님. 즐거운 명절 보내시고요. 새해에도 건강하세요 라는 문자를 주셨고요. 또 한 분이죠. 4320님은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얼마 전부터 이 방송을 열심히 시청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문자 메시지를 보내주셨습니다. 오늘도 재미있는 문자와 함께 닉네임 많이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자, 먼저 고수들의 하이라이트를 이어갈게요. 네, 최근 시청자 여러분들의 사랑을 한 몸에 받고 계신 분이죠. 하이리츠 증권방송에서 리서치 센터장을 맡고 계신 솔로몬님, 오늘도 함께합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솔로몬님. 네. 오늘도 역시 최고의 수익을 올리신 분은 있으시겠죠? 네, 항상 저희 전문가분들 네. 하루에 한 종목씩 꼭 상한가는 잡아내는 것 같아요. 네, 아주 발빠른 매매들을 잘 하시고 계신데요. 또 최근에 이러한 조금 단기 수급적인 상황, 또 테마주들 쪽에서의 어떤 접근들이 굉장히 빠르게 진행이 되고 있는데요. 오늘은 최근에 어떤 테마주라기보다는 자동차, 부품주 쪽에서 오늘 좋은 흐름을 좀 잡아낸 것 같습니다. 네, 토요타의 리콜 사태 이후로 현대차와 기아차 등 이제 완성차 업체들의 반사이익 기대감이 계속해서 올라가고 있는데요. 네, 그에 더해서 자동차 부품주까지 최근에 상승세를 보이고 있다죠. 네, 그렇습니다. 오히려 완성차보다는 자동차 부품주, 또 자동차 부품주 중에서는 수급적인 상황 때문에 중소형 자동차 부품주들의 흐름들이 굉장히 좋은데요. 대표적으로 이제 한일이와 성호하이텍 그리고 세종공업 이런 종목들이 시세를 끌고 가는데 이 중에 한 종목인 오늘 한일이화를 오늘 적극적으로 또 매매를 하셨네요. 누가 어떤 분이께서요? 네, 초심. 초심님이요? 네, 예. 네, 한일이화로 오늘 고수익 올리신 초심님을 전화 연결을 해서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초심님. 네. 설 연휴 잘 보내셨어요? 네, 잘 보냈습니다. 네, 새해 복 많이 받으시고요. 네,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네, 새해 복이 연초부터 터졌습니다. 네. 한일이화로 오늘 몇 %의 수익을 올리셨어요? 지난주에 공략을 해가지고요. 대략적으로 한 13% 정도 수익을 거뒀습니다. 네, 그럼 오늘 차익 실현을 하고 나오신 거고요. 아니요, 이제 물량을 들고 있죠. 아직까지 들고 계시다고요? 네. 그렇다면 이 한일이화가 계속해서 좋은 흐름을 보일 거라는 예상을 하신 것 같은데, 네. 전망을 어떻게 보시는지 좀 들어볼게요. 네, 아까 앞서 말씀을 해주신 대로 이제 일본 자동차 업계 1, 2위인 이제 도요타와 혼다가 이제 리콜을 좀 많이 보여주었잖아요. 네. 여기에다가 이제 유럽 쪽 같은 경우에도 이 유럽 대표적인 자동차 업체죠. 폭스바겐이라든지 그다음에 푸조라든지 이런 쪽에서도 지금 리콜 사태가 지금 계속해서 벌어지고 있습니다.
이런 부분들을 본다면 전반적으로 봤을 때 아무래도 우리나라 자동차 업계가 이래 반사이익을 받을 수 있는 그와 같은 과정이기 때문에 그러한 측면에서 봤을 때 특히 한일이아가 아무래도 그 큰 수혜를 좀 받을 수 있지 않을까 이렇게 보고 있거든요. 일단 특히 그 현대나 기아차 쪽에다가 이제 반조립 제품을 좀 이렇게 많이 납품을 하는 부분들이 있고요. 또 그리고 현대하고 이제 기아차 쪽에 그 공장 가동률 자체가 계속해서 증가를 하고 있는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중장기적으로 이제 실적이 계속해서 긍정적인 흐름들. 그리고 특히 아무래도 일본차 하면은 기본적으로 그 해외 브랜드 가치라든지 이런 것들을 봤을 때 안전으로 좀 통일이 됐었던 부분들이 있거든요. 그랬었는데 이번에 그 리콜로 인해 가지고 그 이미지 자체가 많이 타격을 받았고 실추를 받은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그 부분들에 있어가지고 아무래도 그 국내 자동차들의 어떤 그 판매가 계속해서 호조를 보일 것으로 기대를 되고 있기 때문에요. 그런 측면에서 본다면 한일이아 상당히 긍정적으로 보고 있습니다. 네, 자동차 회계 기준이 도입된다면 수익성이 더욱더 개선될 것이다라는 소식까지도 더해졌습니다. 초신님. 네. 그래서 시청자 여러분들을 위해서 새해를 맞아서 인사 한 말씀, 또 당부의 말씀 있으면 한 말씀 좀 전해주세요. 네, 이제는 그 2010년 한 해 이제 새롭게 이제 맞이를 하게 되었는데요. 일단 새롭게 맞은 2월 매매 잘 하셔가지고 큰 수익 거두는 한 해가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 네, 오늘은 초신님과 연결을 해봤습니다. 한일유아라는 종목을 가지고 현재까지 13% 이상의 수익을 보고 계시다는 소식을 전해드렸습니다. 잠시 뒤에 왕초보 최현정의 투자 일기를 이어갈게요. 네, 왕초보 최현정의 투자 일기 시간입니다. 먼저 오늘 제 포트폴리오부터 보여드려야겠죠? 화면 보시죠. 네, 제가 갖고 있는 종목들입니다. 일단 종목의 변화는 없었습니다. LG화학과 휴맥스가 20%씩 있고요. 아가방 컴퍼니, 중국 원양자원, 하림 이렇게 세 종목 해서 10%씩 이제 5종목이 있습니다. 자, 현재 휴맥스가 20%, 하림이 10%, LG화학이 20% 등 이렇게 종목의 비중을 갖고 있는데요. 솔로몬님, 네. 오늘 제 포트에 폭탄이 떨어졌습니다. 알고 계신가요? 네, 당연히 알고 있죠. 네, 아가방 컴퍼니가요. 코스닥 시장에서 퇴출될 위험에 처했다는 뉴스가 떴는데요. 네. 회사 직원이 회사 자금을 횡령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상장 폐시 실질 심사 대상인지 여부가 결정될 때까지요. 아가방 컴퍼니의 거래가 사실상 중단이 됐는데요. 아가방 컴퍼니 하면 실질적으로 거래 대금이 문제될 것도 없고 일단은 재무 구조도 탄탄한 기업이잖아요. 네, 그렇습니다. 네, 하루아침에 이런 악재성 뉴스가 나올 줄이야 꿈에도 생각을 못했는데요. 앞으로 아가방 컴퍼니 이제 2,800원 선을 회복한다면 저희가 이제 차익 실현이 아니라 손절을 하려고 했었는데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겠습니다. 솔로몬님. 네, 저희 또 방송을 이렇게 지켜보시던 분 또는 이 종목에 관심을 가지고 계셔서 또 이렇게 매수를 하셔서 보유하고 계신 분 오늘 아침에 갑자기 이제 날벼락을 맞은 그런 상황이 되셔서 좀 황망한 그런 기분이 드실 텐데요. 제가 오늘 그 아가방 컴퍼니의 그 주식 담당자, 회사의 주식 담당자하고도 연락을 해 보았고 네. 또 다시 한번 그 제표의 상황들이라든지 또는 기업의 실적 이러한 여러 가지 상황들을 점검을 해 보았습니다. 기본적으로 그 회사 내부 직원이 55억 가량을 횡령한 부분들은 분명히 큰 악재임에는 분명한데요. 실질적인 그 상장 폐지 실질 심사 들어가서 상장 폐지로 연결되지는 않을 것으로 이렇게 예상을 해볼 수 있는 부분들입니다. 네. 왜 그렇게 볼 수 있느냐면요. 기본적으로 재무 구조가 굉장히 이제 튼튼한 회사고 이 회사의 현재 시가총액이 약 683억 원 정도에 해당이 됩니다. 683억 원 정도 해당이 되는데 이 회사가 보유하고 있는 당좌자산만 약 690억 원대가 있고요. 부채를 제외한 순자산만 약 900억 원대의 그 순자산을 보유하고 있는, 그러니까 즉 다시 말씀드리면은 PBR이 1배도 안 되는 그런 안정적인 재무 구조를 가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리고 계속해서 흑자를 연속적으로 계속 보여주고 있는 상황인데요. 또한 우리가 좀 그 짚어볼 필요가 있는 부분들이 뭐냐면은 이 55억 가량의 그 횡령 자금 중에서 약 28억 정도는 이미 2008년도에 그 횡령을 주도했던 그 직원이 이미 그 회계상으로 손실 처리를 몰래 또 했더라고요. 네. 그래서 이제 나머지 한 20여억 원 정도 남아 있는데 이 부분이 이제 2009년 회계년도하고 요번 1분기에 일부하고 이렇게 그 나누어서 손실 처리가 될 것 같습니다. 전체적으로 분명히 이제 악재이긴 한데
상장 폐지로 연결될 만큼 그렇게 큰 심각성이 있는 그런 상황은 아닌 것 같고요. 또한 이 회사의 대주주 및 특수관계 대주주 관계 지분이 약 56% 정도 보유하고 있는 중이고요. 그다음에 그 신형 자산 운영이라든지 뭐 세이에셋 자산 운영 이런 자산 운영사들이 보유하고 있는 지분이 또 한 16% 이상 보유를 하고 있습니다. 자사주가 약 3% 정도 보유되어 있고요. 따라서 전체 상장되어 있는 주식 가운데 약 76% 이상이 대주주 및 그리고 그 주요 자산 운용사에서 보유를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다시 거래가 되면 거래되는 부분들은 약 2주 후에 정도 예상이 되는데요. 거래가 되면은 뭐 잠시 동안은 어떤 충격은 불가피하겠지만은 다시 한번 어떤 그런 우여곡절을 겪은 다음에 주가는 기업의 가치로 수렴을 해 나갈 것으로 생각이 듭니다. 다만 이 종목이 신용 물량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적지 않은 그런 상황이거든요. 약 7, 80만 주에 정도 육박하는 그런 신용이 있기 때문에 이러한 신용에 대한 어느 정도의 그 물량 소화 과정은 좀 필요할 것 같고요. 그래서 단기적으로 충격이 나올 수 있는데 그러한 충격을 보고 바로 뭐 시장에 놀래서 막 이렇게 황망하게 접근을 하시기보다는 전체적으로 어떤 그 기관이라든지 이런 쪽에서의 대응 그리고 또 추후에 발표되는 어떤 그런 돌아가는 상황들을 점검하신 다음에 정리를 해 나가시는 부분들이 그런 어떤 시간적인 기회는 충분히 제공이 될 거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오늘 발표되었던 뉴스에 대해서 너무 이렇게 많은 걱정을 하지 않으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최근에 잇따라서 지난 주말 연휴 기간 동안에도 그 회계사가 분식 회계를 했다 해서 이제 언론에 보도가 되기도 했었는데요. 또 얼마 전에는 뭐 한글과 컴퓨터의 그 횡령설 뭐 이런 부분들이 계속해서 잇따라 나오고 있습니다. 물론 한글과 컴퓨터는 현재 뭐 구체적으로 이제 밝혀진 사항은 없습니다만은 이렇게 그 분식 회계 부분들이 계속해서 코스닥 시장에서 나오는 이러한 현상들은 뭐 언론에서도 나오고 있긴 합니다만은 반드시 근절되어야 할 부분인 것 같습니다. 뭐 저는 사실 개인적으로도 요번에 그 주말에 나왔던 그 분식 회계 내용들을 보면은 아주 좀 못마땅한 부분이 있는데요. 네. 회계사야 뭐 당연히 아주 죄질이 나빠서 뭐 그렇다 하더라도 또 뒤에서 이렇게 어느 정도 그 받침 역할을 해준 뭐 변호사라든지 이런 사람들이 전부 다 불구속 기소됐거든요. 저는 사실 이런 부분들이 좀 이해가 안 돼요. 개인들 재산을 수백억을 손실을 보게 만든 이러한 그 책임 있는 자리에 있는 분들이 그러한 짓을 한다는 것 자체가 뭐 불구속 기소가 아니라 정말 그 이상의 아주 중형을 줘야 되는데요. 미국 같은 경우에는 이러한 그 증권거래 이런 그 작전이라든지 이러한 그 불공정 거래하는 부분들에 대해서는 굉장히 엄하게 다스리고 있거든요. 네, 일단 개인 투자자들이 피해를 보게 해서는 안 되겠죠. 네, 근데 우리나라는 이러한 법에 대해서 너무 좀 그 관대한 게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사실 요번에 그 아가방 컴퍼니 같은 경우에도 재무제표상으로 보면 너무 좋은 회사인데 네. 1년이 지나고 2년째 돌아오는 이 시점까지 회계에서 또 회계 감사가 전혀 이러한 그 회계 조작에 대한 것들을 발견하지 못했다라는 것은 전반적으로 우리나라 회계 시스템에 대해서 조금 문제가 있는 것이 아닌가. 그리고 또 처벌 수위라든지 이런 부분들도 좀 강화를 해야 되는 게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네, 제가 왕초보 최현정의 투자 일기에 있는 종목들을 시청자 여러분들께 따라 사라고 말씀드린 적은 없지만 저를 믿고 또 솔로몬님을 믿고 사신 분들이 있을 거란 말이에요. 그럼요. 저희 시청자분들한테 얼마나 죄송스러운 일입니까? 네, 솔로몬님이 죄송스러울 일은 아닐 테죠. 근데 일단은 상장 폐지로 연결되지는 않을 거라고 말씀을 하셨잖아요. 그렇다면 이제 현재 상황으로 보면은 뭐 확정된 건 아닙니다만은 네. 제가 보는 기준에서 본다면은 뭐 상장 폐지까지 연결되지는 않을 것으로 이렇게 추정이 됩니다. 네, 이렇게 자신의 종목, 그러니까 믿고 있던 종목이 상장 폐지의 위험에 처하게 될 경우가 종종 있잖아요, 솔로몬님. 네, 예. 그럴 때 개인 투자자들은 어떻게 대응을 하면 좋을지 조언을 좀 부탁드릴게요. 사실 기본적으로는 회사의 재무 구조나 이런 부분들을 먼저 체크하신 다음에 투자하시는 게 제일 중요한 부분들이고요. 네. 사실 이번 아가방 컴퍼니 같은 경우에는 그러한 부분들을 체크했음에도 불구하고 이러한 사태가 발생하는 부분들까지야 뭐 사실 우리 개인 투자자들이 어떻게 할 수 있는 부분들은 아니겠습니다만은
그 이외에 나머지 이제 여러 가지 상황들에 많이 이제 일반적인 경우에는 대부분은 재무구조가 굉장히 취약한 종목들이 이러한 경우들이 많이 나오거든요. 네. 그래서 여러분들이 기본적으로는 재무구조를 확인하시고 투자하시는 습관을 좀 가지셔야 되지 않겠느냐. 꼭 먼저 최소한의 재무구조는 좀 확인하시고 매매를 하시는 것이 좋겠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네. 왕초보 최현정이 갖고 있는 아가방 컴퍼니의 비중이 10% 정도라 그래도 다행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자, 현재 이제 현금이 한 30% 정도가 있는데요. 오늘 삼성증권이 6개월 뒤면 주가가 1850포인트까지 올라갈 수 있을 것이다라는 전망을 내놨습니다. 그래서 말인데요, 솔로몬님. 네. 지금 비중을 조금 더 늘려보면 어떨지 궁금하거든요. 네, 삼성증권에서 6개월 이후에 1850선까지 목표 지수를 올려놨습니다. 네. 근데 또 내용을 보면은 3개월 동안은 횡보라고 했거든요. 네. 예, 물론 이제 삼성증권의 그 전략이 항상 옳은 것도 아니고 뭐 또 그런 틀린 것도 아니긴 우리가 참고로 할 부분들이긴 합니다만은 우리가 이제 그동안 이 시간에 대박클럽에서도 말씀드렸듯이 이번 조정은 기본적인 실적 장세에서 나오는 하나의 어떤 그 조정이지 대세가 훼손되는 조정은 아니라고 이렇게 말씀을 드렸고요. 그러한 관점에서 뭐 이후에 6개월 이후에 1850이 아니라 그 이상까지도 갈 수 있다라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다만 단기적으로는 아직 기술적으로 완전히 바닥을 쳤다라고 이렇게 확인해 볼 수 있는 부분은 아니라고 봅니다. 오늘 물론 이제 외국인들이 거래소와 또 선물 시장에서 순매수를 보여주면서 다소 좀 안정적인 흐름을 제공을 하기도 했고 또 이로 인해서 환율 시장도 비교적 안정적인 모습이 나타났습니다. 이러한 부분들은 굉장히 긍정적이죠. 1600선도 회복을 했고요. 그러나 오늘 전체적으로 외국인들이 시장에 참여한 매수 규모가요. 평상시에 약 3분의 1 정도밖에 안 됩니다. 그러니까 네. 그만큼 사실은 거래 오늘 규모가 적었다는 말씀이시죠? 네, 예. 그러니까 오늘은 이제 우리 국내 기관도 그랬고 외국인들도 그렇고 굉장히 많이 관망을 하는 그런 상황이었던 것 같습니다. 제가 보는 관점에서 본다면은 좀 심리적으로 안정을 찾기 위해서는요, 지수 1620선 전후로 1차적으로 이제 안착하는 것이 1차적인 과제일 것 같고요. 기술적인 흐름상으로 본다면은 그 다음 단계는 이제 1640에서 1650대의 최대 매물대를 돌파하는 부분들이 순차적으로 진행이 될 것 같은데요. 이제 아직 이번 주에는 이제 중국 시장이 휴장이고 이러다 보니까 외국인들도 어떤 적극적인 스탠스를 가져가기보다는 좀 관망하는 그런 흐름들이 보여지고 있기 때문에 지금 현재 시점에서 현금 30% 있는 거를 빨리 올라갈까봐 서둘러서 사실 필요까지는 없을 것 같고요. 한 30% 정도는 그냥 편안하게 현금을 가지고 계신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자, 그렇다면 오늘까지 왕초보 최현정의 수익률 확인을 해보고 가야겠죠? 먼저 제가 갖고 있는 종목들입니다. 네, LG화학과 휴맥스가 20%, 아가방 컴퍼니, 중국 원양자원, 하림이 10%씩 있습니다. 오늘 개별 종목별로 수익률을 좀 살펴볼게요. LG화학이 오늘 2% 이상 상승해서 이제 수익률이 1.4% 정도 됐고요. 휴맥스도 오늘 올랐습니다. 현재는 1.5% 정도 손실을 보고 있습니다. 아가방 컴퍼니가 묶여버렸죠, 매매가. 그래서 지금은 거래가 정지되어 있는 상태라 제 수익률도 변함이 없고요. 중국 원양자원이 8.7% 손해를 내고 있습니다. 하림이 오늘 많이 올랐습니다, 솔로몬님. 네. 3% 상승하면서 왕초보 최현정의 수익률이 5.8%가 됐습니다. 이렇게 해서 최종 수익률을 좀 확인해 볼게요. 3.38%, 33만 8천 원 정도 수익을 내고 있습니다. 나날이 조금씩 개선이 되고 있네요. 네. 네, 이렇게 해서 왕초보 최현정의 투자 일기는 여기서 마무리를 짓고요. 잠시 뒤에 솔로몬의 시크릿을 이어갑니다. 재테크, 어떻게 하는 게 효과적일까요? 우리 경제의 반짝이는 흐름이 보이는 시간. 재테크 해결사 센 경제매거진과 함께하세요. 경제 뉴스를 통해 재테크를 말한다. 주간 경제 이슈를 서울경제신문 경제 전문 기자와 업계 전문가가 심층 분석해주는 더 센 뉴스. 재테크의 시작은 생활 가까이에서 일상 속에서 돈 벌 수 있는 생활 속 재테크 현장, 재테크 플러스. 경제 전문가의 수준 높은 재테크 강의를 안방에서 편안하게 만나보세요. 금융, 부동산, 보험 등 투자 상품의 핵심 알맹이만 쏙쏙 뽑아서 알려드리는 잘 벌고 잘 사는 법. 각계각층 명사의 이야기를 통해 성공을 체험해보는 퍼스트 클래스. 매주 금요일 오전 11시 대한민국 대표 재테크 프로그램 센 경제매거진에서 재테크의 모든 것을 만나실 수 있습니다. 깊이 그리고 재미를 동시에 추구하는 토크쇼 같은 인터뷰.
홍현중의 위디. 저널리스트의 날카로운 시각, 그리고 위트로 홍현중 해설위원이 이 시대의 아이콘들을 찾아갑니다. 매주 화요일 유쾌한 지적 담론의 장으로 여러분들을 초대합니다. 기존 인터뷰와 차별화된 고품격 토크 프로그램 홍현중의 위디. 서울경제TV에서만 만나보실 수 있습니다. 실시간으로 움직이는 증시 현장이 여러분의 눈앞에 펼쳐집니다. 이 시각 증시 상황과 아시아 증시 동향, 그리고 전문가의 발빠른 증시 진단까지 국내는 물론 글로벌 증시의 흐름까지 생생하게 전해드리는 맞춤형 증시 뉴스. 나우 경제브리핑과 함께하십시오. 서울경제TV 네, 시청자 여러분들의 높은 인기를 받고 있는 코너죠. 지혜로운 솔로몬의 명쾌한 주식 강의 시간, 솔로몬의 시크릿을 시작합니다. 먼저 시작에 앞서서 지난주 금요일 퀴즈 정답부터 말씀을 해드려야겠죠. 우라가미군요의 주식시장의 4개 중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은 이라는 게 문제였는데요. 정답은 1번. 실적 장세였습니다. 자, 정답을 맞춰주신 모든 분들께는 하이리스 증권방송 무료 이용권을 드리고 있는데요. 이 무료 이용권을 가지고 장중에 전문가의 종목 추천도 받아보시고 장중 시황 방송도 보실 수 있는 기회가 있으니까요. 꼭 무료 이용권 잘 활용해 보시기 바랍니다. 자, 그럼 오늘도 본격적으로 솔로몬의 시크릿을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금요일까지에는 주식시장 4개, 그러니까 실적 장세, 금융 장세, 역실적 장세, 역금융 장세의 흐름을 통해서 단계별 매매 전략에 대해서 배워봤는데요. 솔로몬님, 네. 오늘은 어떤 내용들로 강의 내용을 채워주시겠습니까? 네, 이번 주부터는 이제 우리가 시장에 그동안 배웠던 그 기술적 분석이나 이런 부분들을 떠났어요. 이번 주부터는 수급과 그다음에 가치 분석에 대해서 여러분들에게 설명을 드리려고 합니다. 네. 오늘 또 공교롭게도 그 아가방 컴퍼니의 사건이 터졌습니다. 이제 이러한 부분들은 우리가 그 기본적인 어떤 그 가치 분석을 통해서 해결을 해야 될 부분들인 것 같고요. 또 그로 인해서 또 판단을 해야 될 부분인 것 같습니다. 오늘 첫 시간은 그 수급에 관련된 부분들을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릴 겁니다. 네. 단기적으로 수급은 모든 재료에 우선한다라고 이렇게 우리가 증시 격언에 가지고 있습니다. 수급은 모든 재료에 우선한다라는 증시 격언이 있잖아요. 네, 예. 그만큼 수급은 주가의 움직임을 좌우하는 아주 중요한 변수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경우에 따라서는 뭐 작전 세력이 주가를 올리기 때문에 주가가 오른다. 또 어떤 혹자들은 모든 주식에는 세력이 있다 이렇게 그 해석을 하시는 분들도 있거든요. 네. 그러나 이제 이러한 모든 그 바탕에는 밑바탕에는 수급이라는 것이 기본적으로 전제에 깔려 있다라고 우리가 해석해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최근에 주식 시장이 반등이 1600선을 오늘 겨우 이제 1600선을 회복하긴 했습니다만 그렇게 1600선 회복하는 것조차도 힘들어하고 있는 그런 상황이지 않습니까? 바로 이러한 1600선 회복이 힘든 가장 큰 이유는 바로 수급의 불균형 때문이죠. 우리나라 이제 국내 투신들을 비롯한 국내 기관 투자가들의 경우에는 주식 매수 여력이 어느 정도 한정이 되어 있는 상황이다 보니까 다소 우리가 외국인들의 의존을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런데 외국인들이 수급적으로 좀 적극적인 부분들을 보여주지 않고 또 때로는 순매도를 보여줌에 따라서 시장이 계속해서 약세 흐름을 보여주고 있는데요. 그러나 이제 기본적인 큰 흐름상으로는 우리가 외국인들도 근본적으로 떠나는 시장은 아니다라고 판단을 하고 있는데요. 이제 이러한 그 수급에 관련된 여러 가지 상황들을 오늘 여러분들과 함께 체크를 해보면서 또 이러한 체크를 통해서 여러분들이 시장을 또 판단하실 수 있는 하나의 어떤 그 모티브가 될 것 같습니다. 네. 네, 오늘은 여러분들에게 그 칠판 강의보다는 제가 준비해온 자료 차트를 보시면서 여러분들에게 설명을 드리는 게 더 좋을 것 같은데요. 조금 전에 말씀을 드린 것처럼 우선 시장을 결정짓는 최근에 시장에 가장 큰 영향을 미치는 외국인들의 매매 동향을 한번 먼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네, 외국인들이 그 거래소 시장에서 매매한 차트 흐름을 한번
살펴보시겠습니다. 네, 차트가 잘 보이시죠? 네. 종합주가지수하고 외국인들의 매매 흐름을 이렇게 연결해서 같이 그려보았습니다. 보시면은 하얀색의 코스피 지수 그리고 빨간색의 외국인들의 거래소 시장의 매매 누적을 해서 이렇게 그려놓은 추인데요. 네. 최근에 지수가 한 150포인트 가까운 급락세, 단기 급락세가 나오는데 지난 한 해 외국인들이 주식을 순매수한 거에 비하면은 지금 살짝 고점에서 빨간색이 꺾여 있긴 하지만은 외국인들의 매도세가 아주 2007년, 2008년도에 한국 시장을 이탈하는 그런 모습과는 아주 확연히 구분되고 있음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따라서 이러한 부분들은 외국인들도 여러 세력들이 있는 거죠. 외국인이 한 명은 아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외국인 간에 어떤 그런 매매 충돌이 나타나고 있는 것이 아닌가. 일부 세력들은 헤지펀드를 비롯한 일부 세력들은 좀 빠져나가는 세력들도 있는 반면에 또 꾸준하게 사는 세력들도 외국인들 세력들도 상당히 많이 있는 것으로 이렇게 평가를 해볼 수 있는 상황입니다. 지금 현재 외국인들이 보여주고 있는 이러한 수급적인 부분들을 보면은 최근의 시장의 조정은 오히려 너무 좀 평가되어서 위험에 대한 과대평가 부분들이 나타나고 있는 것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해 볼 수 있는 부분인 것 같습니다. 적어도 지난 5개월 정도 기간을 두어 보면은 외국인들이 주식을 산 평균 가격을 보면은 지금 외국인들은 그럼 5개월 동안 산 것들은 전부 다 손해를 보고 있다 이렇게 평가를 해볼 수 있거든요. 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외국인들이 이탈한다라고 너무 걱정하시지 않으셔도 될 것 같습니다. 네, 외국인들이 수급 상황이 그렇게 나쁘지만은 않다라는 말씀을 하셨는데요. 그렇다면 조정이 이렇게 길어지는 이유는 뭘까요? 네, 일단 외국인이 사지 않는 가운데 네. 국내 기관들도 여전히 보수적이다라는 데 그 첫 번째 이유가 있는 것 같습니다. 오늘 외국인들이 거래소 시장에서 순매수를 했죠. 그런데 국내 기관들도 순매수를 한 것으로 여러분들이 이해를 하실지 모르겠습니다만은 사실 오늘 보다 정확하게 따지자면은 선물 때문에 들어온 차익거래 매수분을 제외하면은 오늘 오히려 투신은 매도를 한 그런 상황이거든요. 그러니까 선물과 연결되어서 들어온 차익거래 매수분을 제외하게 될 경우에는 오히려 외국인들은 투신사들은 주식을 순매도했다. 그러니까 지금 최근에 이러한 국내 투신들의 매매 행태를 보면은 좀 많이 빠지면 좀 사기는 합니다만은 네. 또 오른다고 해서 또 이렇게 막 더 적극적으로 사고 있는 그런 상황은 아닌 것 같습니다. 이러한 부분들은 왜 이렇게 나타날 수밖에 없느냐면은 투신사의 수급을 결정짓는 부분들은 무엇보다 주식형 펀드의 영향이 크거든요. 주식형 펀드하고 국내 투신사들의 어떤 매매 흐름하고의 상관관계를 한번 차트로 보시겠습니다. 네, 주식형 펀드 자금과 투신권의 순매수의 추이를 나타낸 자료입니다. 네. 지금 저 자료는 2008년도부터 이렇게 그려져 있는 부분들인데요. 빨간색의 부분들이 주식형 펀드 쪽에서의 자금 흐름입니다. 특히 작년 지수가 급격히 상승하는 이후부터 주식형 펀드 쪽에서의 환매 부분이 굉장히 많이 나왔었거든요. 그래서 빨간색 차트가 환매가 떨어지는 부분들이 이제 환매가 나타나고 있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데요. 굉장히 급격히 환매가 진행이 되었고 또 그로 인해서 투신사들도 주식을 대거 매도를 했던 그런 상황들이 보여집니다. 다만 지난 2주 정도의 기간 동안에 보면은 주식 시장이 많이 빠지다 보니까 오히려 이제 주식형 펀드 쪽에서 매수 자금이 들어오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투신사들도 매도세가 지금 현재 시점에서는 이렇게 강하게 나타나지는 않는 것 같아요. 주식형 펀드 쪽에서는 지수 1600선 이하에서는 환매가 나오지는 않을 것으로 이렇게 예상해 볼 수 있는 부분들인 것 같고요. 그로 인해서 지금 투신사들도 매도는 하고 있지는 않은 상황이긴 합니다만은 그렇다고 매수로 전환되고 있는 상황은 아니기 때문에 외국인들의 공백을 충분히 메워주지는 못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네, 투신권이 매도를 한 것은 하루 이틀이 아니라는 것은 화면을 통해서도 확인을 해볼 수가 있었고요. 또 외국인들이 이렇게 조금 팔았다고 지수가 이렇게 강하게 조정을 받는 게 사실상 잘 이해가 되지 않는 부분도 있는데요. 네, 표면적으로 보면은 외국인들도 정말 조금 팔았었죠. 네. 그리고 이제 올 한 해만 놓고 보더라도 외국인은 전체적으로는 순매수거든요, 아직까지는. 그러한 상황을 보면은 외국인들이 그 정도 팔아가지고 주식시장이 이렇게 되느냐, 여러분들이 좀 의아하게 생각하실지 모르겠습니다만은 우리가 최근 2주 동안 늘 하루도 빠지지 않고 얘기를 해왔던 내용들 중에서 차익거래라는 얘기가 있었어요. 근데 외국인들은 이제 이러한 차익거래를 통해서 우회해가지고 주식을 매도를 하고 있는 것으로 지금 파악을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 차익거래라는 부분들은 선물하고 연결되어 있는 부분이기도 한데요. 이제 최근에 보면은 외국인들이 이 차익거래를 하기 위해서
이제 흔히 말하는 그 ETF 펀드, 그러니까 상장지수 펀드라는 게 있거든요. 그쪽으로 이렇게 계정을 돌려가지고 매도를 하고 있는 것으로 현재 그 알려지고 있습니다. 이 규모가 적지 않았던 것 같은데요. 즉 다시 말하면 최근에 수급을 굉장히 그 극단적으로 악화시켜서 시장을 많이 좀 힘들게 했던 부분들은 조금 전에 보셨던 투신사 쪽에서의 매도도 아니고 외국인들이 시장에 직접적으로 내답하는 이러한 매도 규모도 아니었던 것 같습니다. 다시 한번 차익거래 흐름들을 한번 살펴보도록 하시겠습니다. 네. 솔로몬님, 네. 차익거래가 뭔지 다시 한 번만 좀 용어에 대해서 설명을 부탁드릴게요. 차익거래는 지금 제가 여러분들에게 설명을 드린다 하더라도 금방 이해는 하시기가 어려우실 것 같은데요. 네. 차익거래라는 것은 이익이 생겼기 때문에 파는 게 아니고요. 선물하고 현물 지수에 적정한 괴리가 필요한 그 흐름들이 나오는데요. 수학적으로 이렇게 적정한 균형을 이루어야 되는데 그게 일시적으로 불균형이 생겼을 때 그 불균형만큼을 무위험 거래라고 해서 얻을 수 있는 그런 그 컴퓨터가 계산을 해가지고요. 순간적으로 선물을 사거나 또는 뭐 현물을 파는 그런 상대적인 개념으로 들어왔다 나갔다 하는 그런 매매 흐름입니다. 그럼 컴퓨터가 알아서 저절로 이렇게 막 매매를 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일반적으로는 프로그램 매매라고 하는데요. 이제 그러한 부분들 때문에 나오는 그 매매 흐름들, 그게 이제 차익거래 부분들인데 그 흐름들을 보면요. 최근에 그 지수 1700선대에서 1600선 아래까지 무너지는 사이에 보면은 파란색의 차익거래 흐름들이 보이시죠? 네. 옆에 단위가 여러분들 잘 안 보이실지 모르겠습니다만 1700대 있을 때 옆에 단위가 2조 원대였거든요. 저 파란색의 단기 고점이요. 근데 지금 보면은 마이너스 2조 원까지 떨어져 있습니다. 즉 다시 말씀드리면은 불과 한 달 남짓, 한 달 보름 정도 되는 사이에 4조 원이라는 주식이 이 차익거래 형태로 주식이 시장에 흘러나왔습니다. 이 부분이 실질적으로는 외국인들이 거의 주도했다라고 보는 부분들인데요. 그러니까 좀 교묘하게 외국인들이 겉으로 보기에는 별로 안 파는 것 같은데 뒤로 좀 많이 파는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그 외국인들의 좀 약간 얍쌀한 얄미운 그런 매매 형태가 보여지고 있는데요. 다행스럽게 오늘 이러한 차익거래 그동안 굉장히 급격히 많이 쏟아졌습니다. 그건 뭐 하루도 빠지지 않고 대규모 차익거래 매도가 나왔었는데 오늘 이러한 차익거래 매도가 나오지 않은 것이 좀 확인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조금 안정적인 그런 심리적인 안정을 제공해주고 있는데 이 부분이 어떻게 돌아서느냐 하는 부분들, 지금 차익거래 순잔고가 마이너스 2조 원을 넘어서고 있는데 이 부분이 어떻게 돌아서느냐 하는 부분들이 향후 증시에 아주 중요한 변수가 될 것 같습니다. 네, 솔로몬님. 네. 오늘 차익거래 쪽에서 매수세가 나오긴 했지만 오늘 하루 차익거래 매수가 나왔다고 해서 반전이 이루어지는 건 아니잖아요. 그렇다면 이제 추세적인 상승을 점쳐볼지도 아직 의문스러울 것 같습니다. 네, 오늘 현재까지 보면은 그 선물하고 조금 전에 차익거래라는 게 선물 지수하고 현물 지수의 적정한 균형 가격이 형성이 되어야 되는데 이제 이 균형 가격이 얼마만큼 깨어졌느냐에 따라서 차익거래 매수가 들어올 수도 있고 매도가 나올 수도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오늘 진행된 형태의 상황들을 보면은 차익거래 매수세가 들어올 수 있는 가능성이 이제 계속해서 만들어지고 있는 게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해보게 되거든요. 네. 그래서 우리가 지난주까지 보여주었던 그런 차익거래 쪽에서의 그 수급 압박은 조금 진정이 되는 게 아닌가 이런 기대는 해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만약에 차익거래가 매수세가 유입이 되는 상황으로 반전이 된다고 하면은 지수 관련주, 시가총액 상위 종목들, 흔히 말하는 코스피 200 종목들을 중심으로 빠르게 자금 유입이 이루어질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수 관련주, 대형주, 특히 우량주라고 이렇게 판단이 되는 그런 종목들이 있으시죠? 여러분들 보유하고 계신 종목들. 그런 종목들은 지금 시점에서는 뭐 쉽게 매도를 하실 필요는 없을 것 같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자, 그렇다면 다음 내용은 어떤 건가요? 네, 네. 우리가 수급 얘기하면은 가장 여러분들이 일반적으로 많이 아시고 계신 부분들이 바로 고객 애탁금일 것입니다. 여러분들은 이제 이러한 증권 방송을 보시면은 많은 전문가들이 나와서 고객 애탁금이 지금 12조 원이 있네, 13조 원이 있네, 그런 얘기들 많이 들어보셨을 겁니다. 네. 고객 애탁금이 13조 원 정도 있는데요. 떨어지면은 그 13조 원의 고객 애탁금이 대기하고 있는 거잖아요. 살려고. 네. 계좌에 현금이 있는 걸 다 합쳐놓은 거거든요. 개인들 자금입니다. 그 13조 원이나 되는 돈이 있기 때문에 떨어지면 살 거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우리가 주식시장 빠지는 거 걱정할 필요 없다라고 많은 전문가들이 얘기를 하고 있을 겁니다. 그러나 그것은 엄밀히 얘기하면 틀린 얘기입니다. 네. 왜 틀린 얘기냐면은 고객 애탁금이라는 것은 굉장히 후행성의 지표이기도 하고요. 네.
굉장히 아이러니컬한 그 흐름들을 볼 수 있는데요. 즉 다시 말씀드리면은 고객의 예탁금이 많아서 주식시장이 올라가는 게 아니고 또 고객의 예탁금이 적다고 해서 주식시장이 떨어지는 게 아니라는 사실을 여러분들이 꼭 기억하셔야 됩니다. 지금 예를 들어서 차트를 지금 보시면 아시겠지만요. 짙은 파란색의 흐름들이 고객의 예탁금 추이고요. 검정색에 가는 실선이 코스피 지수인데요. 여러분들 가만히 생각해 보십시오. 고객 예탁금이 가장 적을 때 종합주가 지수가 바닥입니다. 그리고 고객 예탁금이 가장 많을 때 오히려 지수가 더 올라가지 못하고 꺾이는 상황들이 계속해서 발견이 되고 있죠. 즉 다시 말씀드리면 고객 예탁금이라는 것은 많다고 해서 주식시장이 올라가는 게 아니라는 얘기입니다. 100조 원의 고객 예탁금이 현재 있다 하더라도 스탁의 개념, 100조 원이 중요한 게 아니라는 얘기입니다. 중요한 것은 지금부터 고객 예탁금이 들어오는 상황이냐 아니면 빠져나가는 상황이냐가 중요한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결코 고객 예탁금이 13조 원이 있기 때문에 주식시장이 안 무너지고 고객 예탁금이 1조 원이 있기 때문에 주식시장이 못 올라가는 그런 상황은 아니라는 얘기 꼭 기억해 두실 필요가 있습니다. 네, 고객 예탁금이라는 게 그러니까 개인 투자자들이 주식이 떨어지면 사겠다 하고 현금 자산을 은행에 맡겨둔 거잖아요. 증권사에 맡겨놓은 네, 증권사에 맡겨놓은 네, 자금이잖아요. 네. 근데 그런 고객 예탁금의 증가와 감소는 코스피 지수의 상승과 하락과는 관계가 없다, 무관하다 이런 말씀이시죠? 아니죠. 관계는 있습니다. 근데 네. 후행성이기 때문에 우리가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은 고객 예탁금의 절대적인 수위가 아니라 네. 스톡의 개념이 아니라 플로우의 개념이어야 한다는 거죠. 지금부터 고객 예탁금이 들어오는 추세냐 아니면 빠져나가는 추세냐 하는 부분들을 우리가 확인을 해봐야 되는데요. 자, 이러한 고객 예탁금은 사실 다소 우리가 해석하는 시점에서 오류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예를 네. 들면요. 우리나라 주식시장에 참여하고 있는 모든 개인들이 오늘 돈을 하나도 입출금을 안 했어요. 최현정 아나운서만 오늘 1억 원을 계좌에서 빼나갔습니다. 네. 그러면 고객 예탁금이 마이너스 1억 원으로 잡히게 되거든요. 네. 그렇죠? 예. 근데 만약에 고객 예탁금 입출금은 하시지 않으셨는데요. 만약에 오늘 최현정 아나운서가 1억 원어치의 주식을 현금을 있는 걸 가지고 1억 원어치의 주식을 사셨어요. 그러면 내일 모레 결제가 되지 않습니까? 그럼 내일 모레 결제가 되는 사이에 다른 모든 개인들은 전혀 변화가 없다라고 했을 경우에 고객 예탁금은 자동적으로 1억 원이 빠져나갑니다. 왜냐하면 내일 모레 결제가 되면은 내 계좌에서 현금이 줄어들고 대신에 주식으로 들어오잖아요. 네. 그럼 고객 예탁금은 자연적으로 빠져나가게 되거든요. 즉 다시 말씀드리면 신규 자금이 없는 상태에서 개인들이 계속 매수를 하면은 고객 예탁금은 계속 줄어나갈 수밖에 없다는 얘기예요. 그리고 반대로 신규 자금 유출입이 없는 상태에서 내가 주식을 계속 개인들이 팔게 되면은 판 자금이 계속해서 현금화되기 때문에 고객 예탁금 늘어나는 거거든요. 어떻게 보면 고객 예탁금이라는 것은 결코 중요한 지표가 아니라는 얘기입니다. 오히려 더 중요하게 생각해 봐야 될 부분들은 실질적으로 증권사로 자금이 얼마나 들어오고 있는지 나가고 있는지를 확인해 봐야 되는데요. 그걸 제가 한번 추적을 해서 그림을 그려보았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화면 보시죠. 네, 지금 여러분들이 보시는 것이 바로 실질 고객 예탁금입니다. 이 검정색으로 보이시는 선들이요. 일반적인 여러분들이 알고 계시는 고객 예탁금이 아니라 오늘 증권사를 통해서 돈이 얼마나 신규 자금이 들어오고 나갔는지를 추적을 해본 겁니다. 자, 이렇게 보시면은 제가 중요한 국면에 세 가지 국면에 이렇게 동그란 노란 마크를 해놨습니다. 작년 초죠. 지수가 1000포인트를 깨는 그런 시점에서요. 지수는 급격히 떨어지고 있습니다만은 그 당시에 실질 고객 예탁금이라고 했어요. 우리가 이제 이러한 자금을 지수가 급락할 때 갑자기 막 폭증하듯이 들어오는 돈을 갖다가 스마트머니라고 하는데요. 굉장히 영리한 돈이라는 얘기죠. 이러한 급락을 이용해서 들어오는 첫 번째 동그라미 안에 있는 부분들 보시면은 굉장히 빠른 속도로 자금이 들어오거든요. 그 당시에 들어온 자금이 약 3조 원 정도가 유입이 되는 그런 상황들이 보여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또 반면에 작년 하반기에 지수가 1600포인트대로 올라서는 과정에서 보면요. 지수가 굉장히 급격히 올라오니까 자금이 빠져나가는 상황들이 보여지고 있거든요. 자, 그리고 지수가 1600에서 1700대 행보하는 사이에 보면은 이 자금들이 꾸준하게 검정색 선이 계속해서 빠져나가는 부분들이 보이죠. 이렇게 실질적으로 증권회사에서 현금이 빠져나가고 있는 상황이었기 때문에 증시가 좀 탄력적인 상승을 보여주기는 어려웠던 상황이었고요. 외국인들에게만 의존했던 상황이었었죠. 그런데 요번에 시장이 빠졌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지수가 빠지니까 급격히 돈이 들어오기 시작했습니다.
대략적으로 약 1조 5천억 정도의 돈이 지난 한 달 사이에 돈이 들어왔는데요. 이러한 1조 5천억이 단순한 개미들 소액 자금이 유입된 거라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조금 큰 손들, 좀 발빠르게 매매하는 스마트머니라고 하죠. 조금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이러한 자금이 굉장히 급격히 유입이 되었다는 부분들을 우리가 조금 유심히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즉 다시 말하면 누군가는 큰 손들은 이번 급락을 이용해서 주식을 사기 위해서 돈을 굉장히 빠른 속도로 가지고 들어왔다. 이렇게 볼 수 있는 부분들인 것 같습니다. 네. 자, 네. 오늘 여러분들에게 강조해드리고 싶은 부분들은요. 지금 단기적으로 외국인들이 조금 소강 상태에 있고 또 국내 기관들 역시 운신의 폭이 크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최근에 주식형 펀드 쪽에서의 자금 유입이 크지는 않습니다만 꾸준하게 유입이 되고 있고 또 증시로 굉장히 영리한 돈들이 빠른 속도로 유입이 되고 있는 이런 상황들을 보게 될 때 지금 증시의 조정 국면을 너무 크게 두려워하실 필요는 없지 않겠느냐 이런 관점에서 오늘 수급 분석 살펴보았다 이렇게 결론을 내려드리겠습니다. 네, 오늘은 시장에서 정말 중요한 부분이죠. 수급에 대해서 강의를 들어봤습니다. 자, 그렇다면 여기서 잠깐 네, 오늘의 돌발 퀴즈를 드립니다. 오늘도 문제 잘 들어보세요. 화면 보시죠. 네, 문제 나갑니다. 다음은 증시 격언인데요. 괄호 안에 들어갈 말은 무엇일까요? 이것은 모든 재료에 우선한다. 1번 수급, 2번 월급. 정답을 아시는 분은 무료 문자 메시지 015-8500-1110번 무료 문자 메시지를 통해서 많이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정답을 보내시는 모든 분들께는 하이리츠 증권방송 무료 이용권을 드리고 있습니다. 잠시 뒤에 여러분들의 종목을 상담해 드리는 시간이죠. 고수는 해결사를 이어갑니다. 네, 오늘은 어떤 분이 전화 연결이 됐을까요? 1599-7770번으로 전화 주신 분입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세요. 예. 네,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예,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네, 저희가 어떤 종목을 진단해 드릴까요? 예, 제가 태광이요. 예. 네, 매수가 비중을 좀 여쭤볼게요. 태광은 제가 처음 샀을 때 33,600원에 샀다가 네. 이제 너무 많이 내려가가지고 28,350원에 좀 더 구매를 해서 좀 지금 32,000원 정도로 제가 지금 맞춰놨거든요. 네, 물타기를 조금 하셔서 이제 매수 단가가 네. 32,000원 정도 되셨다고 하셨고요. 비중은요? 비중은 70% 정도 들고 70%요. 꽤 예. 많이 갖고 계시네요. 최근 들어서 예. 주가가 급격하게 올라가는 듯한 모습을 보이고는 있는데 예. 네, 이 주식을 사신 이유가 있을까요? 제가 다니는 회사라서. 아, 그러세요? 예, 예. 네, 그렇다면 성과가- 누구보다도 예. 회사의 자금 사정이라든지 예. 뭐 향후 성장성에 대해서 잘 알고 계실 것 같은데요. 예, 근데 제가 원래 생각했던 게 처음에 4만 원 정도에서 이제 목표가를 두고 팔려고 생각을 했는데 네. 1월 8일쯤에 39,600원에 까지만 이제 상한가를 치고 거기서 종가가 거기서 마치는 바람에 제가 그때 타이밍을 놓쳐가지고 네. 예, 안 팔고 계속 기다렸다가 보니까 너무 이제 계속 쭉쭉 너무 많이 떨어져가지고 제가 이거를 지금 다시 언제쯤 이제 팔아야 될지도 잘 모르겠고 뭐 회사에서는 뭐 좀 기간이 오래 걸린다 뭐 이런 얘기도 들리고 이러니까 네. 예. 네, 그래가지고, 알겠습니다. 예. 일단은 매도 시기를 놓치셨고 예. 향후 주가가 좀 지지부진하지만 그래도 올라갈 것도 같은 종목입니다. 역시 예. 뭐 회사를 다니시니까 더 잘 알고 계실 테지만요. 예. 네, 저희가 솔로몬님은 이 종목에 대해서 어떻게 보고 계시는지 다시 주가가 목표한 그 가격대로 회복할 수 있을지에 대해서 좀 여쭤볼게요. 예,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예. 네, 솔로몬님. 네. 네. 아주 재밌는 경우가 생겼네요. 그죠? 네. 경우에 따라서는 오늘 시청자분께서 위에 상사분한테 야단 맞는 게 아닌가 모르겠습니다. 네. 우리 회사 주식 앞으로 10만 원 가고 20만 원 갈 것 같습니다. 이렇게 말씀을 해주셨어야지 또 칭찬을 받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도 해보게 되는데요. 자, 그거는 그거고 이제 객관적으로 냉정하게 한번 평가를 해볼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지난 1월 중순 이후부터 이제 주가가 좀 과격하게
급격하게 하락했던 것은 뭐 더 잘 아시겠지만은 4분기에 적자가 예상이 된다라고 해서 좀 실적에 대한 우려 때문에 주가가 급락을 했습니다. 뭐 단가가 좀 하락을 했고 또 환율 하락 그리고 이제 매출이 좀 다소 위축이 되면서 적자에 대한 어떤 우려 때문에 급격히 하락을 했는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올해는 조금 그 실적이 다소 개선이 될 것으로 생각을 해보고 있는 것이 일반적인 시장에서 또 그 각 증권사 애널리스트들의 평가인 것 같습니다. 현재 주가 수준으로 본다면은 올해 예상되는 실적을 기준으로 보았을 때 예상되는 실적 기준으로 주가가 약 10배 정도 주당 이익에 비해서 한 10배 정도에 거래되는 그런 상황인 것 같습니다. 조금 낙관적으로 보는 그 분석 자료를 참고로 해보면 약 14배 정도, 과거에 한 14배 정도의 그 가치 평가가 이루어졌다라고 봐서 14배 정도까지는 올라갈 수 있지 않겠느냐 이렇게 그 평가를 하는 분들도 많이 계시고요. 그래서 조금 긍정적으로 보시는 분들은 적정 가격을 5만 원대까지 보시는 분들도 계시고 또 약간 보수적으로 보시는 분들은 아직까지는 이러한 업황 자체가 크게 회복이 되기는 좀 어렵지 않겠느냐, 좀 제한적이지 않겠느냐 이렇게 보셔가지고 한 4만 원대 초중반 정도의 그 적정 가격을 설정하시는 그 보고서들도 나오고 있습니다. 현재로서는 기술적인 상황을 보면 약 3만 5천 원대 부분에서 좀 저항이 나올 수 있는 그런 상황일 것 같습니다. 지난 12월부터 1월까지 형성되었던 그 위치에서 보면은요, 또 이동평균선들이 이렇게 밀집되어 있는 이런 가격대를 보면은 3만 5천 원, 3만 중반 정도가 한번 굉장히 큰 그 고비가 될 것 같습니다. 만약에 시장의 어떤 평균적인 수준, 그러니까 전체 우리나라 코스피 시장, 거래소 시장의 기준으로 본다면은 기업의 이익 대비 적정 주가 수준, 평가받는 수준을 고려해 보면은 이 종목의 경우에는 약 4만 원 선 정도를 적정 가격으로 보는 것이 가장 무난한 평균 수준이 되지 않을까 이렇게 볼 수 있는 부분들인 것 같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3만 원대 중반 이후까지 올라오게 되면은 단기적으로는 한번 비중이 70%라고 하셨으니까요. 비중을 좀 낮추시거나 한번 좀 정리를 해보시는 기회를 가지시고 다시 조정을 받을 때 재매수를 한다든지 이런 그 전략을 가져가시는 것이 좋을 것으로 판단해 보게 됩니다. 예, 알겠습니다. 자, 솔로몬의 시크릿 돌발 퀴즈 다시 한번 여러분께 문제가 뭐였는지 확인을 해드릴게요. 화면 보시죠. 네, 문제입니다. 다음은 증시 격언인데요. 빈칸에 들어갈 말은 무엇일까요? 이것은 모든 재료에 우선한다. 1번 수급, 2번 월급. 정답을 아시는 분들은 아래 무료 문자 메시지 번호입니다. 015-8500에 1110번으로 많이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정답을 보내주시는 모든 분들께는요. 하이리치 증권방송 무료 이용권을 드리겠습니다. 꼭 많이 보내주세요. 자, 오늘 저희가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오늘 밴쿠버 동계올림픽에서 스피드스케이팅 500m 경기에서 우리나라의 선수가 금메달을 획득했습니다. 모태범 선수가 금메달을 딴 건데요. 우리나라는 이제 스위스와 미국에 이어서 종합 메달 순위 3위에 올라갔습니다. 자, 남은 기간에도 우리 선수들의 선전을 기대하겠고요. 국내 증시 역시 오늘을 기점으로 계속해서 오르는 모습을 보여주기를 바라보겠습니다. 저희는 내일 이 시간에 다시 뵐게요.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